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팬딩 멤버십을 2022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2년간 운영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어느 시점까지 일지 100% 장담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우리들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코인들이 있죠.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올라가지 않았던 뭐 대표적인 XRP라든가 뭐 익명성 코인이라든가 뭐 김치 코인의 대명사인 클레이라든가 위믹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일 수 있는 현재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요즘에 하락장에 아니면 힘 빠지는 장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멘탈뿐만 아니라 막 각종 이상한 가짜 뉴스들, 이상한 루머들, 그래서 중심 잡으시기가 되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팬딩 멤버십에 2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이 쿠폰이 2주 무료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 중에 좀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돈을 써, 이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쨌든 무료 쿠폰이잖아요. 2주 동안 2주면은 14일인데 14일 동안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무료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영상을 올려요. 한 영상당 최소 30분에서 40분짜리, 어쩔 땐 50분짜리 영상을 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뭐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세계 경제하고 매칭해서 이제 코인 시장, 감춰진 진실과 거대한 흐름을 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가짜뉴스라든가 이상한 거, 제가 100% 필터링은 못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해서 중심을 잘 잡아서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구독자분들을 위한 멤버십 2주 무료 쿠폰, 이번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8월 12일까지 쿠폰을 등록하시고 2주간 멤버십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지난 2년간 여기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이제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후기가 얼마 전에 오픈이 돼가지고 거기 425개 정도의 후기가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 멤버십에 있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우셨나, 여러분들이 직접 와셔가지고 한번 보고 판단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상승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어쩌면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요 기회를 이번에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판단은 각자의 이제 선택이고.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긴긴 이제 하락장이나 막 이상한 악재 뉴스를 견디시면서 지금까지 잘 인내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끝에 이제 잘 마무리해서 성투하시기를 저도 이제 기원을 하고, 자,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몇 번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플러스 위믹스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 임시 중단 안내. 그래서 이 공지를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였는데, 이거 나오면서 장영국 대표가 여기 위메이드 지분을 뭐 대거 매도한다 해가지고 뭐 블록체인 사업을 접네 막 이런저런 얘기로 한번 쓱 흔들어요. 이게 사실 위믹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시급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벼운 장난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요 공지의 요 부분을
플러스 위믹스 보세요. 여기서 플러스 펜이 왜 이렇게 갑자기 펜이 자 플러스 위믹스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 임시 중단. 이게 임시 중단이 이게 핵심이에요. 왜 갑자기 임시 중단을 할까? 제가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뭔가를 새롭게 도입을 하거나 바꾼다는 의미예요.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플러스 위믹스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는 위믹스 컨트랙트 변경 후 재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추후 공지라고 여기 써있죠. 요 추후 공지라고 내용 써있죠.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주소를 여기다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시스템을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 붙여서 스테이킹이 아마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게 아마 변한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 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투자가 됐건 직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돈을 먼저 삼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당장 이제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 근데 돈을 기준에 잡고 모든 선택을 하면 길게 못 갑니다. 사실 이게 길게 못 가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돈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는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죽을 때까지의 아마 흐름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선택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전 그게 합리적인 방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코인 투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피 같은 돈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1년 이하의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 하면 코인 투자 시장에 이제 철수와 영희가 코인 투자에서 뭐 페라리를 샀네,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네 하면서 이제 코인 투자 시장에 들어와요. 근데 최소한 곱하기 10배 이상 1000%의 수익률을 바라는데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서 당장 마이너스 50%만 나도 여기서 벌벌 떱니다. 이게 이런 거죠. 돈이 까진 거에다가 수익률이 까진 거에다가 이런 기사까지 이제 이 본질적인 거를 파악을 못하면 당연히 중간에 휘청이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이 깨지지 않으면 이 목표에 관련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목표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위믹스 무슨 얘기 나와서 이거 끝입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클레이에 관련해서도 무슨 악재 기사 나오면 제가 얘기했던 거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여튼 그래서 95%의 사람들은 이 100%가 있으면 아마 이게 사고 구조가 다를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항상 이제 명심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매일매일 저도 이제 사색하면서 방법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 거를 스스로가 느끼는데 그게 아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도 이제 가벼운 얘기예요. 좀 전에 이제 위믹스 얘기고 이거 이제 WRX 얘기인데 참 재미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BNB를 놓쳤어요. 투자해서. 그러니까 BNB를 놓쳤으면 WRX를 보자. 인도의 잠재성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에 투자해서 마음고생한 지가 되게 오래됐었어요. 자, 먼저 와저X가 이번 달 7월 10일 날인가? 7월 10일 무렵인가? 전후로 해서 아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급작스럽게 와저X 해킹 사태가 벌어져요. 여기 이제 해커가 등장해서 이게 자작극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해킹 사태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를 역순으로 가야 돼요.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시간이 한 15일 정도 지났어요. 15일 정도 이제 흐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기사가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상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인도 재무부 차관 9월 내 암호화폐 정책 세부사항 발표 해서 세부사항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없었던 디테일한. 그리고 보시면 제도권 수용에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요. 가상자산, 통환, 마약거래, 이거는 제도권 수용하겠다는 의미고, 와지오엑스 설립자 설문조사 결과 따라 거래소 운영 재개. 그래서 해킹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이게 뭐 한두 번, 코인 시장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인도 라이프루시 부동산 기록 블록체인의 저장. 인도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세금 관련해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인도 정부 세금 관련해서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한번 그 원천징수세로 이제 한번 때렸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2차적으로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건 에피타이저 격이고, 어저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 링크를 조선일보에서 나왔다 이걸 보여드리고, 크레딧 코인 개발사 글로아 나이지리아에서 블록체인 전사 1000명 양성. 이 기사가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이게 특히나 이제 어찌 보면은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데 가서 이게 허가를 받고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냈다? 정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한다? CBDC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낸스가 왜 꾸역꾸역 왜 그 나이지리아 정부한테 계속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도 나이지리아에 왜 자리를 틀라고? 왜 그럴까? 항상 이제 보시면 되고, 비하인드에서 계속 이제 글로아는 움직이고 있고, 뭔가 사기업이 이 나이지리아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할 겁니다. 아마 이 글로아사가. 그래서 아마 좋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지금 현재 가격만 보고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인 행위이고, 이거 막 가벼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사실 따로 있어요. 7월 25일 날이구나. 어저께 이제 오후 무렵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어요. 2.8%. 그래서 예상치 2.1%보다 크게 상회를 했다. 원래 이제 예상했던 거는 2.1%였는데 이게 2.8이다. 만약에 예측치보다 하회했으면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무게중심이 아마 실릴 거예요. 근데 예상치가 2.1인데 2.8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련한 아마 그거는 떨어질 겁니다. 패드와치에서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90% 넘던 게 85로 떨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마 떨어질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FED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이 키를 잡고 있는 거는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서 죄송한데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 푸틴하고의 관계, 시주석하고의 관계. 그래서 아마 여기에 중심이 실릴 거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마 반전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뭐 어쩌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기웃뚱거리지 않아요. 왜? 저는 못 속여요. 저는 못 속여. 그 와지오엑스가 됐건 뭐가 세계 정세가 됐건 저는 못 속여.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세금 얘기, 한국 세금 얘기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되게, 제가 어저께 이걸 영상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설계 선거까지 3개월 남았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우세로 미디어를 끌고 가상자산 확장을 여기다 밀어붙였다가, 두 번째, 해리스 우세 단계로 여기 진입하면서 한번 본질을 흐렸다. 트럼프 반전이 있을 거다. 근데 제가 후행기사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처음으로 뒤집혔다. 그래서 해리스가 상승세야. 사람들이 이제 기우뚱 거려요. 아, 트럼프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코인 투자하는데? 해리스는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제 확장성을 붙이는 거죠. 본질의 흐름을 강화시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돈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본질을 더 흐려버려요. 네, 투자자는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고 못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기사를 까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요 민주당 기부자 중 한 명이 내게 해리스가 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라고 당사자가 언급한 거를 기자가 취재한 거를 이걸 한 거 아니라 타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했다는 걸 여기다 붙인 거예요. 후행해서 이제 다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이걸로 한번 본질을 한번 싹 흐려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고 오락가락 하죠. 이제 오락가락 톡방이나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비슷비슷한 제가 그랬잖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이 톡방이나 카톡방을 볼 때는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뉴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그거를 관찰을 하세요. 푸바오의 동물원에서 강철원 사육사가 3인칭 관점에서 어떻게 이게 관중들이 티켓을 끊고 바라볼 때 이게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불안하고 이제 확신이 떨어져요. 이게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잘가 이러겠죠. 이제 기우뚱대다 이제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러겠죠. 자,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해리스 후보 BTC 컨퍼런스에서 어쨌건 이분은 중간에 말바꾸기를 안 했습니다. 강경하게 밀어붙여요. 이 확장성에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기사를 인용해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쨌건 이분이 되는 게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100%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 과연 왜 트럼프가 당선돼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간간히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달러의 기축,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현재 명목화폐의 기축통화 자리에 있는지 지금 현재가 최종입니다. 항상 이제 개별적인 기축통화들이 뭐 덴마크, 스페인, 영국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미국 해가지고 쭉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년이었어요. 항상 기축통화의 수명은 100년 전후였습니다. 길게 가야 105년이었어요. 달러의 수명도 거의 다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금리를 크게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게 이 현재 딱 미국의 통화 시스템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분절시키는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릭스는 탈달러화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스위프트 2.0에서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XRP가 궁극에는 그 인프라를 완성을 할 거다. XRP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인프라의 가치 증명을 XRP가 아마 할 거예요. 이거는 이 친구의 본질은 올해 10월 달부터 아마 깨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지금도 비트코인이 우세, 막, 제가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유튜브 보면은, 비트코인이 물론 안정적으로 많이 까지지도 않고 그랬죠. 근데 알트코인, 검증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수십 프로씩 막 상승하고 막, 수백 프로가 넘는 상승률을 아마 보일 거예요. 그거를 비트코인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최고야. 비트코인만 투자해야 돼. 이게 한쪽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아마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고통을 참고 지금 인내하는 구간이에요. 항상 이제 반전은 있으니까 항상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탈달러화의 이 그림은 이제 완성이 될 거고 이게
예, 요거 글로와 나이지리아서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예. 눈치껏 이런 기사 하나를 보고도 이제 눈치껏 이제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죠. 매 기수별 1000명의 나이지리아 청년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글로아 말고 인도나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여기도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하도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 학원을 설립해서 국내로 유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업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아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어저께 밤에 제가 이걸 캡처를 한 건데 여기에요. 여기 아프리카가 여기고 인도가 아마 이 언저리일 거예요. 더하고 빼지도 않고 지금 지진이 일어난 거 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이쪽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가운데 무역선이 여기를 태평양을 건너서 넘나듭니다. 근데 이 관계성이 깨지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빨간색 점이 보이죠. 크게 보이는 거. 뉴질랜드 인근에서 큰 지진 났고 여기 한가운데서 나요. 근데 이 진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해일의 파장은 커집니다. 무역선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 넘나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미국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머지않은 시간에 아마 터질 거예요. 이게 아마 미국 경제 치명타를 일으킬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무역선이 못 다니면 코스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럼 미국 내에서 고용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면 되지. 아니 여기서 인도나 여기 이쪽 부분에서 여기 중국에서 기존에 받았던 거를 헐값에 지금까지 받았는데 그거를 공수를 못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여기 북미에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산유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어쨌든 항공물류가 더 증대되면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까지 때려버리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G7의 방향성과 브릭스의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인도와 나이지리아의 상승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 관련해서 계속 브릭스에 관련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말이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는 거죠. 당장 2027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진 얘기인데 이 지진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중의 관념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중이 그냥 밥 먹고 살기 힘든 대중이 있어야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7월 24일날 시흥시 어린이 안전교육 무지컬 공연 안전하게 지진 대피 이거를 유치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시흥시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린이 안전교육 무지컬 공원 안전하게 지진 대피 이게 장난인가요? 정부 주도해서 이런 거를 아이들 상대로 자라나는 아이들 상대로 이거를 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요?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상가 건물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 막 3대가 먹고 산다 막 이랬는데 이 코로나나 이런 거에 취약해요 되게.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그 부동산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 많이 줄였어요. 상가 건물도 그렇고. 이거 현물경제 얘기인데 제가 가상자산에서 궁극에는 세금을 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출이자 눈덩이 직원들 월급도 밀려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급증. 이거 3일 전에 나왔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소매업체 또 문 닫아. 134년 역사. 콘스도 파산 보호 신청.
코로나19보다 더 힘들어.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전북 기업 급증. 그래서 온통 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더 많은 실업자가 아마 탄생을 할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겁니다. 네. 보세요. 하여튼 보세요. 이제 점점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되나.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됐고, 그래서 이제 세금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정신하죠. 예, 얼굴도 미인이시고, 자, 여기, 이 김범수 얘기인데, 제가 여기 이제 하나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클레이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월 25일, 비상경영체제 구축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 대행의 정신화 대표. 김범수가 이제 구속 수감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벌금으로 이제 마무리되긴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 설계는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진두지휘를 해요. 이분은 이제 보스턴 컨설팅 출신이에요.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세력의 사관학교라고 하는 데가 여기 보스턴 컨설팅인데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인재 취급 받진 않겠죠. 그 몇몇 이제 특수한 인재들만 이제 이 정도 급으로 이제 취급받아서 이제 장기 말의 말판같이 이제 보내지고, 예, 요렇게 이제 다루는데, 카카오가 사실 동아시아에서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카뱅 얘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당장은 제가 클레이 얘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요거. 이 정신아 이분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경영 쇄신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카카오 측 전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 CEO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뭔 의미냐면 제가 이제 이걸 피상적으로 이제 느껴서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여기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데 이 팔다리에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몸통도 있고 요 부분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떼어냈다가 이거를 재결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탄생시킬 겁니다. 그 바로 직전이에요. 현재 상황이. 이게 은유적 표현으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하나 나와요. 여기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문득 이게 기억에 싹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김범수 의장이 조용히 가서 이제 국밥을 잠시 이제 드시고 계시는 중에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었냐면 2024년 5월 14일 날이었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BIS 여기서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및 IIF 아고라 프로젝트 민간 참가기관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CBDC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카카오예요. 카카오 관련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가기관 선정 발표가 8월 9일이에요. 8월 9일이에요. 그럼 대충 이제 눈치를 까셔야 돼요. 8월 9일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이제 사실 대중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이 보도에 따라서 누가 선정되냐에 따라서 전에 이제 카카오가 주단 역할을 했었다 한국은행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사실 이게 7월 8일 날 나왔어요. 7월 8일 날 이 기사가 어디에 나왔냐면 누가 이걸 얘기를 했냐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이 기사를 뺍니다. 커넥트랩 한국은행의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로 살펴보는 향후 CBDC 도입 전망. 이거를 왜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이 기사를 뺄까? 이 기사를 빼는 회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른 이제 거래소들이 한국은행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발표 해가지고 여기 한국은행이 참여해. 그래서 발표를 어쨌건 이제 하긴 할 거예요. 조만간 이제 8월달 초 정도. 근데 김범수 의장에 관련해서 지금서부터 20일 이내에 결론 날 거예요. 20일 이내에 지금서부터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 하필 또 이거를 얘기를 할까? 대충 왁구를 맞춰보면 거기 정답이 있죠. 그리고 이 기사 7월 24일인데 돈이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카카오 관련한 뭐 여러 가지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녹아내린다 이거죠. 179만 카카오 개미들 패닉, 성토 쏟아졌다. 막 구속됐다. 어쩐다 저쩐다.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8개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100% 악플이에요. 이거 쓰레기 기업이다, 먹튀다, 끝났다, 다 팔아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20일, 지금서부터 20일 안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발표가 되니까 8월 9일 날. 하여튼 그렇고 저는 뭐 솔직히 이 클레이에 관련해서 요 근래 이제 개수를 좀 더 늘렸어요. 있을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았습니다. 조금 빠지면 사서 모으고 매일매일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세금 얘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현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할 거다. 이건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인건비 상승이 멈출까요? 인건비 상승이 과연 멈출까요?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이게 어디 미디어에 자영업 어떤 분이 올린 그러니까 그건데 적자를 면치 못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업주분이 이거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유지한다고 해도 노답이에요. 이미 제가 제 기준에서는 노답이란 진짜 특별한 기술을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자영업 시장에서 되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백종원 이 사람이 이분이 머리가 되게 비상한 사람인데 프랜차이즈 확장의 정점을 벗고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수축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돈 볼카치인가? 그거를 아마 정면 돌파할 거예요. 백종원은. 그래서 IPO를 2025년 이내에 늦어도 2025년에 아마 이거를 끝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비상하니까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왜 이거를 IPO 하냐. 어찌 보면 한국 자영업 시장의 대부일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7월 23일 대기업 일자리마저 위태롭다. 지금 이제 현물경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일자리마저 6월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 5년 4개월 만에 최소 있는 사람도 지금 내보낼 판인데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업 준비하기보다 난 그냥 쿠팡에서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배달 하루에 뭐 더해가지고 코인 하나라도 더 사서 모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격이 쌀 때.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취업 준비해서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진짜 특이한 인재가 아닌 한 어차피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얘기 예전에 이제 인도 얘기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얘기하는데 들어갔다가 이런 데로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게 난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위험하다. 내가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왜 가냐? 왜 가냐? 난 선진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걸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냥 자 이거 세금 얘기인데 어저께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제 이거 세금 유예됐다. 이 며칠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사람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 코인 과세는 2년 유예. 이게 정확히 이제 언제 나왔냐면 이 기사가 여기 16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4시에 나왔어요. 오후 4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와 해요. 근데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의 중심을 보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현물경제가 깨져서 세금 거둘 데가 없다. 이거밖에 가상자산밖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딱 똑같은 동시간대에 기사가 하나 더 나와요. 단독 이재명은 유예하자는데 이제 총재는 유예하자는데 민주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공식화. 이거 무조건 그대로 간다. 당 정책위원회
기재위원회 종부세 재검 토론도 관철 쉽지 않을 듯. 그래서 제가 그랬죠. 250만 원에서 5천 이상으로 올리고 봐주는 척 하면서 세금 시행을 할 거다. 근데 시세가 지금같이 이럴 때 던지는 게 아니라 시세가 좀 지금보다 올라가서 민심이 지금보다 완화했을 때 교묘하게 그때 시점을 아마 노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소야대예요. 지금 현재. 예, 여소야대예요. 이 법이 여기에서 말한 거대로 되려면 여당이 대가 되고 야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더 힘이 많이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 좀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면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 팬딩에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항상 의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영상의 본질의 의미를 흠이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보세요. 제 말대로 되는 데는. 그리고 이거 팩트 얘기인데 자 보세요. 팩트 BAKKT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여기 팩트에서 여기 출전합니다. 그래서 팩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자 어쨌건 팩트도 여기 출전하고 이거 크로스오버라고 여기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랑 벡트랑 파트너십 맺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하는 게 낫죠. 밝은 희망이니까 크로스오버랑 BAKKT랑 파트너십 맺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보세요. 시세가 안 올라가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냐면 OTC 시장 메이커, 견적 및 메이커와 테이커의 주문, 거래 양측 모두에 대해 단 1베이시스 포인트의 수수료로 지금 운영됩니다. 그래서 FX 외환 거래 딜러들이 대거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고 대규모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벡트도 그러니까 그때 크로스오버가 참여를 했었죠. 그때 이제 외환 거래자들을 대거 붙인 거예요. 크로스오버는 벡트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건 그냥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거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제 벡트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조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네오도 제가 이제 포기 안 하는데 지금 포스팅한 걸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 확장 중에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막바지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얘도 아마 터질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투자해서 뭐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결과를 보자는 거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이 되게 많은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을까?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제 돈이 많다고 생각을 제가 그랬죠. 5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돈이 많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그 아래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근데 이런 돈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엄청 이거 뭐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의심을 해야 돼요. 항상 누군가 나는 코인 투자해서 아니 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러면 항상 뭔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딱 보면은 격은 안 되는데 너무나도 비싼 시계 너무나도 비싼 차 막 그렇게 허례허식 같은 모습을 보이면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제 돈이 없어요. 자, 인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이게 WRX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세금 규정 변경 없음 재무부 장관 예산 연설 해가지고 이게 코인데스크에 아마 이 기사가 7월 23일 날 코인데스크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가 인도 가상자산 시장에 관련해서 와저엑스 해킹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여기서 세금 규정 변경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래서 이제 실망감을 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천 징수세예요. 이게 원천 징수세가 뭐냐면 요겁니다. 1%에서 0.01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에 대중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이거예요. 30% 고정세율. 요게 변경돼야 돼요. 20%로. 예. 그래야 WRX가 폭발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게 안 변했다라는 얘기를 갖고 그거를 가지고 후리는 거죠. 예. 코인데스크. 자, 어쨌건 그래요. 업계는 또한 정부의 30%의 정액제 대신 이익에 대한 누진세를 제정하고 이익에 대한 누진세요. 손실이 이익을 상쇄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명확성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들은 또한 다기관 규제를 추진합니다. 해서 이 얘기를 던지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의심스러워가지고. 여기는 와저X CEO, WRX, 와저X CEO고 여긴 코인 DCX. 참고로 여기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배후에 있고 없는 척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연결됐어요. 상폐한다고 했다가 자기네 이제 BNB 스마트 체인에 이제 WRX를 연결을 시켜요. 코인 DCX 뒤에는 코인베이스가 있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인도의 규제 환경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보장하도록 적응해야 한다. BWA의 목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입안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인도 정부와 공조할 거란 얘기예요. 공조해서 법안을 뽑아낼 거야 라는 얘기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한국에는 5대 원화 마켓을 가지고 있는 닥사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가상자산 세계에 관련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닥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상폐와 상장에 관련해서도 조세체계에 관련해서도 이 공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30% 세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데 어쨌건 되게 긴 기간 뒤통수를 쳤어요. 네, 그거는 뭐 부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고통도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건 이 긴 이 영화의 스토리 대본이 서서히 끝나갑니다.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클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시세에는 빠져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장이 굴러가는 거를 제 영상을 깊이 있게 이게 자세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이제 명확성이 보이실 거예요. 계좌에 보이는 원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 쉬시면서 자꾸 확인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 시세라는 거는 그냥 세력이 개입해서 하루 이틀만 해도 원화 그냥 바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은 의미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걸 두지 마시고 어쨌건 그래서 제가 대놓고 추천은 안 해도 제가 뭐라고 어떤 코인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다 눈치를 채실 거예요. 뭐 ETC에 관련해서 더 이상 뭐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지에 관련해서도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어요. 뭐 클레이나 그러니까 카이아에 관련한 거, 클레이에 뭐 하여튼 그리고 뭐 CTC에 관련한 거, 뭐 기타 등등의 뭐 코인들 있잖아요. 또 여타 익명성 코인에 관련해서도 제가 하여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서서히 이제 영화가 이제 절정 단계를 지나서 이제 결말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사들을 보면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